자,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관계부사. 듣기만 해도 참으로 부담스럽죠. 관계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지만 또 신기하게도 관계부사 때문에 영어를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대부분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중간 보스 몹한테 다 깨지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 보스인 관계부사 앞까지 오는 플레이어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다 간신히 관계대명사와 그 계속적 용법과의 전투에서 통과한 분들도 그 전투에서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로 관계부사를 마주치게 되는데 관계부사의 첫인사가 이거예요. 저 문장들을 다 외워야 한다 라고 여러분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심하죠.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고 의욕이 뚝 떨어져요. 그나마 저 문장들은 화면이 부족해서 다 쓰지 못한 거고요. 이렇게 쓰면 또 틀립니다 라고 겁주는 문장들이 서너 개 정도 더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문장들을 다 외운다 해도 시험 문제를 내면 자신 있게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암기식 공부의 한계죠.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고 실전에서 내가 관계부사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 엄두도 못 내고 혹은 만들어 놓고도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책에서 수업에서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렇게 경고했던 문장들이 꽤 보였었으니까 혹시나 틀리지 않았을까 막 불안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관계부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즉 관계부사가 탄생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관계부사가 쓰인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셨을 때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이번 영상에서 해볼 거예요. 자, 관계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배웠던 몇 가지 간단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들을 지금 체크해 볼 거예요. 첫째, 관계대명사의 궁극적인 목적, 역할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19강에서 배웠던 거였어요. 자,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딱 붙었다. 이 말은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형용사입니다. 이런 강력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즉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도록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둘째로 이 관계사절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명사를 꾸민다는 말인데 이때 반드시 명사의 뒤에 위치해서 꾸며요. 이걸 우리는 후위수식 또는 후치수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형용사로 바뀐 거니까 당연히 명사 뒤로 와서 꾸밉니다. 이 내용은 14강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이후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셋째, 관계사절은 원래 완전했던 문장, 멀쩡했던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저 부분도 당연히 멀쩡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즉 주어 동사 당연히 있고 필요하면 목적어 보호도 당연히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19강 영상에서 다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이하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관계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부분이에요. 자, 넷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20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명사와 명사가 부딪히는 현상이 나온다. 20강에서 문장 해석하다가 명사와 명사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에 명사 꾸미라 했죠. 물론 4형식이나 5형식 문형에서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오지만 본동사만 정확히 파악하면 혼동될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면 뒤쪽 부분이 앞에 명사를 꾸며라. 독해원칙 10가지 중 하나였고요. 궁금하신 분은 시청하시고 나서 다시 20강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전치사의 기능이에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랬어요. 이때 전치사 뒤에 온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전치사와 명사 얘네가 이렇게 뭉친 이유는 뭐다?
수식어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네들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였어요. 자, 요거는 38강 전치사 편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6번째, 전치사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죠. 왜? 전치사는 명사랑 붙어서 이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혼자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we danced in,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고 했죠. 전치사 in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명사가 없어요. 자, 이거 역시 38강, 39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7번째, 부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될 수 없다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오직 명사만 올 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만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가 없어요. 부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말이 뭘 뜻하냐면 부사는 문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부사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고 완성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He runs, 그는 달린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문장이 정확히 성립했지요. 주어 he나 동사 runs가 없으면 문장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he runs fast, 그는 빨리 달린다. 자, fast라는 부사가 나왔는데 쟤는 없애버려도 문장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어 동사에 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목적어 너를, 이것까지 잘 나와 있어요. 문장이 잘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저 세 단어 중에 한 단어만 없어도 문장은 완전하지가 않죠. 자, 근데 I really love you, 여기서 부사 really를 없애도 문장 성립이나 완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즉 부사는 없애버려도 문장이 망가지지 않는다. 즉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7가지의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관계부사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영상을 1강부터 들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반복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혹시 잊으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보시면 돼요.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요. 반복해야 내 것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두 번 보고 완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 아니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익히시는 게 맞으니까 까먹었다고 막 자학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화면을 보실게요. I met him the place, 이런 문장이 나와 있네요. 일단 저 밑줄 쳐진 부분이 맞는 표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39강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나는 met him, 그를 만났다. the place, 그 장소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밑줄 친 부분은 만난 장소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잖아요. 자, 또 그 장소에서 만났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 장소에서 만났다. 만났다라는 동사를 꾸미네요. 역시 부사로 판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부사 자리예요. 근데 the place, 쟤는요 장소라는 뜻을 가진 명사잖아요. 저기에 부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the place가 왔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명사 the place를 부사로 바꿔야겠네요. 당연히. 그죠? 자,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은 뭐였죠? 그쵸? 앞에 적당한 전치사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새로운 지식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즉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면 이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어디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at을 써볼 거예요. 그럼 I met him at the place,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잘 완성이 된 거예요. 부사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왔어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가 됐어요. 부사 자리에 부사가 왔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면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이다. I met him at the place. 나는 그를 만났다.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자, 우린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노란색 밑줄 친 저 멀쩡한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의 빨간색 명사 얘를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밑줄 친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건데 뒤에 있는 문장이 빨간색 명사를 꾸미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 일단 그럼 두 문장을 다짜고짜 합쳐 볼게요. 근데 형용사로 만들어야 될 저 노란색 부분이 두 단어 이상으로 길잖아요. 길면 기차 그러지 마시고 뒤에서 명사를 꾸민다. 요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which는 빨간색 뒤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This is the place. I met him at the plac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역시 문제가 있어요. 마침표는 하나야. 즉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This is 주어 동사, I met him 주어 동사.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문장의 성립 원칙. 한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두 개씩 있으면 반드시 접속사를 사용해야 문법적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지금 접속사가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접속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야 해요. 그걸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럼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 한 놈이 관계대명사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무척 아픈 수술이라고 했죠. 한 놈이 희생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희생을 해야 될까?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도 the place가 있고 뒤에도 the place가 있어요. 똑같은 애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한 놈, 저 뒤에 있는 놈, 저걸 희생시키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19강에서 제가 포카칩 2봉지, 새우깡 1봉지 이야기로 말씀드렸었죠. 자, 하나 수술시켜도 똑같은 애가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 있는 the place, 쟤를 관계대명사 which로 수술을 해서 바꿨어요. 즉, 관계대명사 which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또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는 노란색 문장의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왜냐고? 자, 그래야 글을 읽다가 관계대명사 which 딱 나오는 걸 보고 아, 여기부터는 형용사구나.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었구먼.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강력한 신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는 노란색 줄친 부분에서 제일 앞으로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Which I met him 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자,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로 바뀌었다 그랬죠.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 얘를 꾸미도록 해석하시면 됩니다.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야. 그 다음에 which가 나왔네. 앞에 있는 명사 꾸미라는 얘기구나. 어떤 장소냐면 I met him at. 내가 그를 만난 장소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까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못해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요? 자, 관계대명사 뒤를 봐서 주어가 없다? 아, 그럼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했구먼. 그래서 주어가 안 보이는구먼.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관계대명사 뒤를 봤더니 목적어가 없네. 아,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했구나.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변해갖고 출장 나갔으니까 안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 그랬죠. 근데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주어 I도 있고 목적어 힘도 있어요. 큰일이네. 그죠? 자, 큰일 아니에요. 지금 전치사 at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전치사의 주어라고 불렀나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렀나요? 그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는 전치사 뒤에 와야 할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거기 있던 애가 the place 얘였는데 얘가 관계대명사 which로 변해갖고 앞쪽으로 출장을 나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목적어가 없네.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출장 나갔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안 보이지?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했단 말이네. 당연히 그럼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생략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This is the place I met him at.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에는 빨간 명사,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는 문장이었으니까 문장은 주어가 먼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주어의 품사는 100% 뭐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명사 the place, 뒷문장의 주어 I, 주어는 명사, 즉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자,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라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앞에 명사를 꾸며라 이 말이에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걸 생략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고 해석 방법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변화가 생기면 생략 못해요. 다른 문장이 돼버리니까 생략을 해도 문장의 의미나 해석에 변화가 없어야 생략이 가능한 거라고 했죠. 자, 앞으로도 뭔가의 생략 이런 말이 나오면 생략해도 의미 변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문장에서 속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밤마다 통곡을 해. 강제 이혼당했어. 이놈들아 내 짝지 내놔라. 내 짝지 어디로 보냈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정말 그 울음소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누가 그렇게 울고 있을까? 맞춰보세요. 그죠? 전치사가 울고 있어요. 뒤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지금 늘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던 명사가 사라졌거든요. 그것도 성형수술까지 하고 사라졌어. 다른 애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쟤 너무 시끄럽다. 어찌 저리 울어대냐? 쉬지도 않네 진짜. 쟤 때문에 나는 3일째 잠을 한숨도 못 잤어. 하긴 뭐 뒤가 뚫린 바지를 입은 것처럼 허전할 거야. 왜 중국에는 어린애들한테 저렇게 뒤 뚫린 바지를 입히더라고. 저런 거 입은 그런 느낌 아닐까? 뒤에 늘 있던 애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 야야야, 안 되겠다. 쟤 다시 지 짝지한테로 보내자. 이렇게 회의 결론이 났어요. 원래 짝지 찾아주기로. 그런데 관계대명사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기에 딱 서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형용사입니다. 이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혼란해져서 대형사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전치사 at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내야 될까? 1번, 2번. 원래 at의 위치를 찾아줘야겠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던가요? 뒤에 오던가요? 그쵸? 전치사는 원래 명사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잖아. 전, 앞에, 치, 위치에 있다. 명사 앞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으로 가야 돼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또 나와요? This is the place at which I met him. 이런 문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해석은요,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전치사가 움직였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면 전치사를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다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톡 나오는 것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확 쫄아요. 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그냥 무시하세요. 자,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이다. 에리치? 개무시. 그냥 앞에 명사 꾸며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던 장소이다. 이렇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앞에 명사 꾸미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저때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전치사 at 요놈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으니 생략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전치사 at이 가만히 있을까? 3일 내내 울었던 애야. 3일 내내 한 번 이별을 했었어. 절대 2번 이별은 허용을 안 해요. 전치사 at이 위치 앞에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데려간다 이놈들아. 내 짝지 그냥 냅둬라 이놈들아.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생략 못해요. 전치사 난리 납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제가 저 문장의 일부에다가 밑줄을 싹 쳐볼 거예요. 어디에 밑줄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고 왜 저기다 밑줄을 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밑줄 칩니다. 자, 어디에 밑줄이 생겼어요? at. 여기에 밑줄이 생겼지요. 저기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실까요? at은 전치사고요. 그 뒤에 위치는 관계대 명사입니다. 관계대 명사. 관계대 명사.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 밑줄 친 부분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인 거예요. 저런 걸 우리가 전치사구 이렇게 불렀죠. 자, 근데 저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저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38강 전치사 편에서 배웠어요. 자, 근데 at which에서 저 which는 원래 the place였죠. 장소. 앞에 있는 선행사, 저 빨간색 명사 the place 이거하고 원래 같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at which는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즉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저기 있는 at which는 장소를 나타내. 장소는 부사야. 아, 그러니까 부사, 관계 부사로 바꾸면 되겠구나 이 말인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바꿀 수 있다. 결국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단어의 부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where 얘거든요. 그러니까 at which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where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부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at which,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은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at which는 at the place의 의미였고 이것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at which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다. 요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전치사의 정의, 전치사의 기능을 모르면 at which 요게 도대체 왜 where로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외워야 하고 외우면 당연히 까먹고 안 까먹어도 응용이나 활용은 꿈도 못 꾸죠. 단순히 at which가 where로 바뀐다 이렇게 외우면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at which가 이번에는 where가 아니라 when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저런 단순한 변화에도 적응을 못하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This is the place at which I met him 이 문장이 at which가 한 단어의 관계부사로 바뀌어서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him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at which가 where로 바뀌어서 해석이 달라진다. 만일에 그러면 저렇게 바꿀 수가 없겠죠.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at which 이하는 앞에 the place를 꾸며줬듯이 where 이하, where I met him 얘도 앞에 있는 the place를 꾸며주게끔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다. Where I met him. 어떤 장소냐? 내가 그를 만난 장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독해 원칙을 하나 또 발견하게 돼요. 자,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관계사가 나와. 여러분들 제가 관계대명사라고 안 하고 관계사라고 했어요. 왜냐? 자,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앞에 명사 꾸미죠?
자,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나오고 이번엔 관계 부사가 나왔어요. 자, 똑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합쳐서 그냥 관계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건 무슨 뜻일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뒤에 관계부사 where 떴어요. 그러면 꾸며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This is the restaurant. 이것은 식당이다. 어떤 식당이다? Where I lost my wallet. 자, 내 지갑을 잃어버린 식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해 원칙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뒤에 관계사가 떴어. 그러면 앞에 명사 꾸미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왕 쉽죠. 그러니까 관계사절은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다. 이것이 관계사절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가면 됩니다. 물론 이따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눈에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him. 자, 이 문장은 어떨까요?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자, 외워서 푸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외우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저 밑줄 친 부분은 원래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전치사 at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 혹시 where가 at의 목적어 있는데 앞으로 출장 간 걸까? 그건 안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저랑 공부하신 대로 where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즉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전치사 뒤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못 오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전치사 at 뒤에 뭔가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가 없어. 지금 where라는 부사 하나만 남아돌잖아요. 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부사밖에 없네? 있어야 할 명사가 없네? 그럼 저 문장은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있어야 할 명사가 없다? 그럼 틀린 거지.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떠세요?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다. Which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난 장소다. 해석만 해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역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완전한 문장이어야 해요. 근데 어떠세요? 완전한가요? 문장의 완결성 또 연습해봐야죠. 주어 I, 동사 met, 목적어 him,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which가 하나 남네요.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가야 돼요. 명사는 그렇게 쓰이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주어 자리에는 I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엔 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다라는 동사 저 met 쟤는요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 자리가 없어요 지금. 즉 명사 위치가 지금 남아 도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명사나 동사 남아 돌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문장에서는요 명사나 동사가 남아 돌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학교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만났던 문장이지만 시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 문장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저 문장은 틀린 거예요. 왜 틀렸다고? 관계대명사, 명사가 하나 남아 돌아. 얘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얘는 어때요? 자, 이건 괜찮겠네. 한번 볼까요? 왜 괜찮은지? I, 주어, met, 만났다, 동사, him, 그를, 목적어 다 있어요. 자, 근데 where가 하나 남거든? 근데 where는 부사잖아요. 부사는 아무리 많이 남아돌아도 상관없다고 했죠? 수식어니까. 수식어는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머리에 이뻐 보이겠다고 꽃을 한 송이를 꽂든 백송이를 꽂든 상관없다니까요. 물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저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This is the place at which I met him. 여기서 at which를 한 단어의 관계부사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him 이렇게 바꿨었죠. 자, 근데 where 쟤는요 관계부사예요. 부사라는 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고 동사편에서 더더욱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딱 4가지예요.
근데 부사는 저 네 가지 어디에도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사는 없어도 문장의 성립, 완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영상 초반에도 예를 들어 드렸죠. 그러니까 저 문장에서 관계부사 where는 없어도 되는 애예요. 부사는 문장에서 빼버려도 문장 성립에 지장이 없다니까. 그죠? 그러면 where를 생략해 볼까요?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This is the place I met him. 이런 문장이 나오죠. 자, 맞는 문장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관계부사 where 얘를 생략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The place 명사와 I 명사가 부딪히네. 명사 부딪히면 어떻게 해석하라 했더라? 그죠? 뒷부분이 앞에 명사를 꾸며 그렇게 해석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도 This is the place. 이것은 장소다.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난 장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현상이 또 나오냐면 이 구조를 보시면 당연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문장이 찌 가다가 명사, 즉 선행사가 출현했고요. 뒤에 관계부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꾸밈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이 관계부사였는데 관계부사, 부사는 주어로 사용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뒤에 분명히 주어가 있을 거예요. 관계부사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뒤에 따로 주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뒤에는 분명 주어부터 튀어나올 거다. 문장이니까. 문장이 형용사로 변한 거니까. 근데 주어의 품사는 100% 뭐라고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관계부사를 쏙 빼버리면 또 명사와 명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해석은요, 변함없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 명사 충돌하면 앞으로 수식. 그래서 명사끼리 충돌하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라. 이 독해 원칙이 무난하게 성립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도 그렇고 관계부사가 생략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독해 원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물론 4형식, 5형식에서도 명사 충돌이 되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 했죠. 어차피 본동사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혼동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관계부사가 쓰인 문장은 특이하게도 앞에 선행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특이하죠. 관계대명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him. 이 문장에서 선행사 the place 얘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This is where I met him.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독해 원칙 10가지 중에 하나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패턴 영어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this is where 이것이 뭐뭐한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this is why 이거를 쓰면 뭐예요? 이것이 뭐뭐한 이유다 이렇게 되고요. this is how 이것이 뭐뭐 했던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this is when 그럼 시간이죠. 이것이 뭐뭐한 때이다 이런 문장이 돼요. 자, this is why, how, when 얘네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여태껏 전개된 문장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This is the place. I met him at the place.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니까 위치를 생략하면 이런 문장이 또 성립할 거예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대성통곡을 3일 내내 하는 바람에 다시 짝지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This is the place at which I met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전치사 at이 절대로 안 놔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at which I met him. 여기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구예요. 그것도 장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한 단어의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 하는 놈인지를 모르면 at which가 왜 where로 바뀌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치사의 기본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배치를 시킨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him. 여기에서 This is the place where I met him at. 이렇게 뒤에다가 전치사 at을 추가시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윗문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전치사 at 요놈의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해. 즉 at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문장 어딘가에 노란색 밑줄 친 문장 어딘가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where밖에 없어. where는 부사거든. 부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명사가 없어요, 지금. 있어야 될 명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은 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This is the place I met him,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부사를 생략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게 되죠. 해석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관계부사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This is where I met him,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where I met him. 자, 이것이 내가 그를 만난 곳이다, 장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where I met him은 보어로 쓰였어요. 비동사 is 다음에 나왔거든요. 명사절이에요. 근데 거기까진 신경 쓰지 마세요. 댓글로 질문할까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기서 where I met him, 얘가 명사 보호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자, 오늘 배우신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 why, 요거를 볼 텐데 완전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싱거울 정도로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카페에 문제 겸 예문 올려놓을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은 문제나 예문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 걸로 강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관계부사 when, why 요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